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제가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찍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어제 전일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무려 4.5%까지 떨구면서 투심이 좀 많이 깨졌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17,000원대는 다시 회복한 모습이네요. 결국 16,000원대를 어제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패턴상 바닥에서 강하게 밀리고 다음날 양봉이 강하게 나온다면 상승 기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때, 좀 쉬어가야 할 때 타이밍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좀 정보받고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톡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르는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으로 마감이 되었죠. 애플이라던가 테슬라,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주 반등도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줄로 좀 설명을 해보면, FOMC 경계감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서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코스닥은 1.1% 상승세로 끝이 났으나 FOMC를 앞두고 달러 강세라던가 국채금리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어 오늘처럼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좀 일반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온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제한되었고 관망세가 좀 이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죠. 장중에 1390원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전히 1400원에 대한 돌파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가시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시장 외인들은 코스피 76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460억 매수로 시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나마 기관들이 2830억, 910억 각각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은 좀 버텨주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에 대해서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되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불확실성이 끝나고 시장이 다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투자를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 간단히 좀 볼게요. 원전 관련주들 차트를 좀 보시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8월 말까지 상승을 하다가 8월 말부터는 하락세를 지금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제 크게 좀 바닥권에서 좀 밀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차트 흐름이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시장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원전 관련주들 7월과 8월 달만큼 매수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원전 관련주들이 살아날 때 모두 함께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른 종목들보다도 8월달 상승폭이 가파랐고, 여기에 블록딜 악재까지 좀 더해지면서 현재 낙폭이 좀 상당히 큰 건 팩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18,000원 구간이나
뭐 17,400원 구간에서 좀 바닥으로 한번 크게 밀어내고 다음날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좀 V자 반등을 이제 만들어가는 패턴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낙폭이 커져서 좀 그만큼 반등하는 구간도 커질 수 있을 것이고 FOMC 이후에 시장 흐름과 원전 관련주들 계속 좀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들어와서 수급 방향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은 조금이나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11,000주 순 매도 나가면서 아직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수량 자체가 좀 확실하게 줄었고 장중에는 외인들이 10만 주 가량 또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급을 좀 보시면 8월 30일부터 어제자까지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73,000주 매도세를 보이면서 기관들이 좀 일정 부분 물량을 좀 받아갔습니다. 기관 상세도 보시면 금융투자가 이렇게 오늘 5일 만에 14만 9천 주 순매수가 되었고 연기금도 2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기관들의 오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JP모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간서울이 또 매도세로 인해서 51만 주로 순매도가 잡혔는데요. 고무적인 부분은 좀 변화된 부분은 그래도 JP모건이 오늘 26만 주 좀 순매수가 되었고 3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로 잡히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관 주요 투자자들이나 JP모건 좀 매수세가 요 며칠간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17,000원 구간에서는 좀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지 조심스럽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일단 좀 매수세로 자리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 외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꾸준히 잡힐 때가 제대로 된 반등 시점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64% 비율을 기록하면서 수량은 38만 주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최근에 좀 30만 주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거래량 대비 이제 공매 비율도 8%면 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매 잔고로 좀 보셔도 가장 최근 9월 15일 기준 1340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계속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좀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을지 계속 공매 잔고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별 대차를 좀 보시면 어제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신규 체결량이 상한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잔고 수량은 3,200만 주, 잔고 금액은 다시 5,390억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만일 오늘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면 앞으로 또 대차 거래도 감소세가 나와주길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2% 상승한 17,3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점이 16,750원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17,000원 3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로 봤을 때 3.87% 얼마 밀리지 않았고 이 정도의 거래량 450만도 넘지 않은 거래량으로 그래도 3% 이상의 상승을 유지했다는 건 여기 구간에서 좀 지켜가려는 힘이 좀 강했고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 흐름을 좀 추세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 고점을 한번 기록하고 좀 지지하는 듯 보이다가 악재를 만났었죠. 이때는 유상증자도 만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블록딜 이슈 그리고 이때와 이때는 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진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흐름을 좀 보시면 상승 구간이 시작됐을 때 여기까지 올려주고
그만큼 또 떨궜습니다. 여기도 좀 보시면 이만큼 올리고 여기는 좀 지지가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엔 여기까지 좀 떨궜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돼서 이미 여기까지 떨궈서 거의 여기와 동일 가격대에 좀 머물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좀 지지한 이후에 V자로 강하게 좀 올릴 건지, 아니면 어제처럼 좀 이탈이 나오고 16,000원대까지는 좀 테스트를 하고 상승이 다시 나와줄지 둘 중 하나일 듯 싶습니다. 강하게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간에 좀 강하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반등이 좀 시작이 된다면 강하게 튀어 오를 수도 있고, 앞으로 다시 상승 탄력을 보여준 이후 하락이 나와도 2만원 구간은 좀 지키는 이런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좀 해줄지 이번 주 남은 3일 기다려 봐야겠고, 역시나 FOMC 발표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 차례 정도 좀 시장 잘 버텨낼 수만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전 한미 연합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동시에 폴란드 원전을 따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이 폴란드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수원의 원전 기술력이 입증돼 폴란드, 한국, 미국 간 3자 협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K방산의 힘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란드 우치대학 아시아센터 박사는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이 수주한다면 3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기업이 원전 부품과 핵연료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폴란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AP1000 원자로는 한국 기술과 호환된다며 미국은 한국과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므로 3자 협력은 논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전력, 한수원 등 국내 전력 공기업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해외 원전 수출을 협력키로 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폴란드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출사표를 냈다. 백초와스 한국의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고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지었고 자국 시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가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전력 생산 중 무려 26%를 원전이 차지한다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술 발전 저하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한국은 원전 감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기술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고, 근거로는 대규모 연구소 설립을 시행했고 작년 7월 SMR을 비롯해 차세대 원전 기술을 연구할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착공했다.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도 한국의 강점으로 뽑았다. 한국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원한다며 원자로 탱크 등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3자 협력이 형성되면 국내 기업들의 현지의 동반 진출에 긍정적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을 홍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폴란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폴란드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증명해 유럽에서도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가장 좋을 수 있는 건 당연히 한수원이 단독으로 수주를 따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미국이 수주를 하고 한국이 서브밴드로 들어간다 해도 차선책으로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오랜 기간 동안의 협력을 이어왔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원전 수출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 좀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기라도 좀 수주를 따내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MR 기자재 공급 소식도 연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일 내년 상반기 또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또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좀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